안녕하세요, 라운드 커피입니다. 오늘은 커피 후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커피를 추출하실 때 분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는 단위에서의 분쇄도는 대단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드시는 핸드드립이나 모카포트, 클레버 이런 도구들은 그렇게까지 분쇄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궁금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실제로 추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촬영이 앞서서 먼저 분쇄도를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놨고요. 이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지고 계신 도구를 도대체 분쇄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동 글라인더보다는 핸드밀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핸드밀 분쇄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핸드밀은 하리오에서 나온 핸드밀인데요. 하리오든 칼리타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핸드밀은 크게 이 글라인더 부분을 돌려주는 나사와 나사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렌치처럼 이 나사를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렌치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육각 모양이 같이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로 전체적인 나사선을 고정하신다고 보면 되고, 밑에 있는 나사 간격 조절 다이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풀러주는 쪽과 잠궈주는 쪽이 있는데, 이 글라인더 날이 잠궈주면은 서로 간격이 가까워질 거고, 풀어주면 간격이 점점 멀어질 거잖아요. 가까워지면 분쇄도가 가늘어지고, 멀어지면 분쇄도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이얼로 간격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분쇄도를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다시 분쇄 샘플로 와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간격을 조정을 하실 때 우리가 그럼 도대체 0점을 뭘로 잡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시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는 그 0점의 기준이 되는 걸 가정에 일반적으로 있는 백설탕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 지금 샘플 위에 백설탕이 준비되어 있는데, 백설탕을 만져보셨을 때와 가장 비슷한 질감으로 커피를 분쇄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0점 혹은 보통의 굵기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 설탕과 비슷한 정도의 질감을 가진, 굵기를 가진 분쇄도의 커피는 여러분들이 칼리타나 하리오 같은 핸드드립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보통의 굵기보다 굵게 분쇄하셨을 때, 아주 거칠 정도로 더 굵게 분쇄가 되면은 침지식 추출 있잖아요. 커피와 물이 만나게끔 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물을 따로 추출하는 방식의 침지식 커피들 뭐가 있을까요? 클레버,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같은 도구들, 이런 도구들은 물과 커피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너무 가늘게 분쇄하면 커피가 잔맛이 많아진다거나 텁텁해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보통의 굵기보다 더 굵게 분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보통의 굵기보다 가늘게 분쇄했을 때 좋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카포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추출하시는 더치커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일반적인 콜드브루 방식들도 이 정도 가늘게 분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콜드브루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물과 커피를 만나게 해서 냉장 보관해서 오랜 시간 보내는 커피들은 우리가 침지식으로 봐야 되니까 굵게 분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늘게 분쇄한 것보다 더 가늘게 분쇄하는 경우는 당연히 에스프레소가 있겠죠. 근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커피 도구들과는 다르게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쇄도가 아주 미세 조정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분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다른 챕터에서 따로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설탕과 같은 사이즈 보통의 입자 굵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더 굵게 혹은 더 가늘게, 얘보다 더 아주 가늘게, 이렇게 4가지 정도
그 단계가 있다고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용되는 커피 도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는 로스팅의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로스팅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가스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디캐싱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커피는 커피에 물을 부었을 때 뻐끔뻐끔하고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캐싱이 다 끝나서 가스가 없는 상태의 커피들은 물을 부어도 큰 반응이 없거나 혹은 더 진행돼서 3패까지 간 경우에는 완전히 물이 커피를 뚫고 들어가서 커피가 꺼져버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피의 상태를 보셨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피가 가스가 많은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분쇄도를 가늘게 가시는 게 좋아요. 가늘게. 그 다음에 내가 평소랑 똑같이 추출을 하는데 좀 오래 보관했더니 가스가 적정하게 빠져나갔다 혹은 이제 3패가 진행되는 것 같다 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굵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물과 커피가 만났을 때 물의 확산이 가스에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나중 이야기로 하시고, 가스가 많을 때에는 보통의 입자보다 가늘게, 가스가 좀 적다라고 판단되실 때에는 보통의 입자 사이즈보다 좀 굵게 분쇄하시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커피를 추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로스팅의 정도, 그러니까 배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스팅을 로스터들이 약하게 했느냐 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약배전 혹은 강배전이라고 하잖아요. 중간 단계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약배전과 강배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커피가 약배전인 경우에는 분쇄도를 가늘게 가시면 좋아요. 보통의 입자 사이즈보다 가늘게 했을 때 좋고, 여러분이 가지신 커피가 강배전일 경우에는 보통의 입자 사이즈보다 굵게 가시면 좋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물과 커피가 만났을 때 물의 확산도 관련이 있고, 혹은 배전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쇄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도 배전도에 따라서 커피와 물이 만났을 때 확산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배전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가늘게, 그 다음에 강배전에 가까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굵게 분쇄하시면 될 것 같고, 배전도를 파악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는 색깔, 우리가 연갈색에 가깝냐 혹은 찐갈색 혹은 검정색에 가깝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원두를 이렇게 보셨을 때 배꼽 모양처럼 센터 컷이 있고, 그 다음에 뒤집어 보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등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센터 컷이 센터 컷 쪽에 있는 주름이 얼마나 펴졌느냐, 혹은 뒤집어 봤을 때 이 등 부분이 얼마나 주름이 팽팽하게 펴졌느냐, 전체적으로 커피의 얄맹이 사이즈가 얼마나 팽팽하게 커졌느냐에 따라서 더 팽팽하고 커지는 경우가 강배전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약배전인지 강배전인지 모르겠을 때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로스터한테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분쇄도를 4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탕에 빗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핸드밀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서 추출을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다만 핸드밀 조정하실 때에는 그 눈금의 단위를 우리가 아까 이 조절나사 부분에서 하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깍하고 단계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클릭을 했느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 조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절나사의 어떤 부분에 매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걸 몇 바퀴 돌렸느냐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추출하실 때 한 클릭씩 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바퀴 혹은 하류 같은 경우에 4클릭 정도씩 굵게 가보시거나 가늘게 가보시거나, 그렇게 한 바퀴 혹은 4클릭 이상으로 조정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커피였습니다.